금요일에 촛불 집회가 있었고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를 또 내놨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행보를 아주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어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출범한 날입니다.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회의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이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습니다.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꽤나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도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나왔습니다. 촛불 집회 했어요. 오늘 바로 검찰개혁이 출범시키고 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 주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촛불 집회가 있고 나서 오늘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그랬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원래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계시지만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휘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일반 지휘를 하는 걸로 법령이 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대통령들이 총장에게 뭐를 지시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아마 검찰 개혁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의문을 갖는 거는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예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잘해봐라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신기한 거는요.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청문회 대정부 질의에서 보통의 사실관계에 대해 물으면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인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언행 불일치라는 건 본인도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SNS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와 본인이 지금 이제 살면서 궤적이 일정 부분 불일치했다. 그건 부족했다. 이런 걸 인정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럼 무슨 근거로 조국 장관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언행이 불일치한다고 본인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 인정하는데 사법개혁에 대해서 했던 조국 장관의 말이 지켜질 거라고 뭘로 담보를 하실까? 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는 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관 이후 근절이에요. 근데 조국 장관 그 부인 보면 지금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있는 그 법무법인 선임에 있고 그다음 법관 출신 변호사들 모여 있는데 선임에 있고 그것만 봐도 정관 이후 근절하고 전혀 동떨어지신 분인데 사법개혁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잠시 뒤에 저희가 따로 살펴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윤석열 총장의 반응은 무엇이냐. 윤석열 총장도 오늘 공식적이진 아니지만 지검장들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어요. 일단 지금 하던 수사는 계속 밀고 나가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는 놓칠 수 없는 걸 거예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오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문 대통령도 검찰은 수사로 말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만한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권 남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찰권 남용이라고 하는 뜻은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남용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수사를 하는 그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피의 사실이 막 바깥으로 나온다던가
나오는 피의 사실이 조국 장관의 혐의와 직결된다고 보거나 굉장히 중대한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일종의 좀 모욕주기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압수수색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를 한다고 하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통해서 말하라라고 하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게 이제 수사 결과를 통해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수사 결과를 통해서 조국 장관한테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수사한 결과들 검찰이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게 공소장에 기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문 대통령도 당연히 보고를 받을 거고요. 보고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임명을 잘못했는지 했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마치 검찰이 조국 장관은 안 돼. 이런 사람은 될 수 없어. 이런 식의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것은 검찰 본연의 원래 역할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문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일단 검찰총장에게 명령한다라고 얘기한 표현은 그겁니다. 검찰은 그동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가 해석되면서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근데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에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고 하는 점에서 검찰 스스로가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있어서도 한번 성찰해보고 그리고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하도록 나서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바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참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이런 말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이 김병민 교수 이 발언은 검찰개혁, 검찰도 외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가 있었고 그 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사실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수사 대상인데 그 수사 대상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검찰에게 다시 지시를 하게 되니까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가 첫 번째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라고 대통령이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일부 진보적인 경제학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잉대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조국 장관 사태로 불거지게 되는 공정과 정의의 위배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정도의 검찰 개혁의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이 업무보고한 행동을 지금 당장 시행하면은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게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준칙 개정을 조국 장관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수사가 마무리된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 입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입법의 영역은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 결정 상황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준칙 개정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정리를 하려면 과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절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시로 한 적폐청산 수사 등에서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 준칙 개정하자는 얘기는 한 번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오로지 행정적인 영역에서의 목소리가
조국 장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불거지고 나니 여기에 대해서 개정하자는 목소리를 불키고 있는 부분들에 혹시나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제기한 문제 제기가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오늘 조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촛불 등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다. 이게 이완희 변호사님. 네. 촛불 굉장히 많이 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촛불 그 민심이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민심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난 주말에 뉴스에서 굉장히 서초동에 많이 모였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200만까지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 200만이 5천만 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떤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 당시에 뭐 페스티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정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국민의 여론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어떤 지시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검찰총장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이 촛불 집회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모였었던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근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렇게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어떤 수사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과정, 이 과정에 어떤 불법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의무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국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아주 그 평범한 사건, 아무런 정치적 이슈가 없는 사건에서 같았으면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일반 없는 형사사건. 일반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강한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이렇게 본인이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스스로 심지어는 몇 달 전에 스스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강한 칼자루를 쥐어줬던 검찰총장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몇 명이 왔는지 추산되지도 않는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국민의 어떤 여론이다라고 단정짓는 듯한 어떤 말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일정 부분의 어떤 정치 진영을 용어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이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는 거죠. 얘기는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 듣고 김성환 평론가 대답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떡을 돌렸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말씀하신 날, 만약에 정말로 검찰을 격려하면서 떡을 돌렸다면 그건 역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떡을 돌려서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마치 대응하듯이 그렇게 보여졌다면 그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대통령의 메시지 있었던 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민주당 당 쪽에서도 여당에서도 검찰을 굉장히 오늘 많이 압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요. 검찰은 수사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검찰 수사하는데 그동안에 뭐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든가 압수수색하는 거라든가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인사청문 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오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까지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압박으로 비춰질 만한 언행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검찰총장 입장에서 열심히 수사한다고 생각하는 팀,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약간 좀 비껴난 측면이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껴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고생은 하는 검사들이잖아요. 그 떡 돌린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전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촛불 집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와 그게 연결된 건데요. 저는 야권이든 여권이든 모두 다 국민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봤던 것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때 그 목소리를 서로 그때 서로 엇갈리는 자기들만의 해석 방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개혁에 관한 목소리도 누가 이거 집회에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주장하는 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목소리는 검찰이 개혁돼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상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이 이 시대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보수하고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검찰은 바뀌어야 하고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많이 지적되었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세분화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검찰 스스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한테 지시한다 이렇게 표현 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함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외청에 있는 검찰총장에 관한 문제까지 관할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안을 보고를 했는데 법무부를 통해서 조국 장관이 당신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검찰 스스로가 지금 개혁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압박을 해서 개혁한다기보다는 검찰 스스로도 개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상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이걸 마치 권한이 대통령이 없는 건데 개혁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